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끌에서 최대한 좋은 주택을 매수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읽어주는 남자 불일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8월 22일에 올린 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아주 공격받기 좋은 글이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부동산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영끌보다는 조심스러운 투자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의 제목이고요. 21년, 22년에 제가 썼던 글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매수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워낙 부동산 가격이 잘 상승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텔이나 하이엔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이 유행을 해서 이런 조언이 정말 시도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부동산 강사님들이나 네임드 분들도 현 시점에서 영끌에서 가장 좋은 걸 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22년에는 조용해진 부동산 시장만큼 저도 아무런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관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조금씩 감지한 것은 22년 11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유했던 글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11월에 쓴 최근 느껴지는 부동산 분위기와 기록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이상 진행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실제 매매 가격의 하락은 20년 초반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년 가격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간간히 급매로 그렇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19년 가격까지 하락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다음에 남긴 멘트인데요. 개인적으로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은 23년 3월, 4월, 서울 부동산 시장은 2, 3월을 바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비관론만 가득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인데 단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22년 11월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이때부터 잠실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기 시작했었고 제가 그때부터 뭔가 부동산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당시 제가 예상한 부동산 시작 바닥은 3월 정도였는데요. 그냥 예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금리가 그 정도 시점부터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금리는 항상 기준금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다음 글은 22년 12월 말일에 쓴 23년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항상 매년 마지막 날에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돌아보고 내년에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 항상 밝혀왔는데요. 22년 마지막 쓴 글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처럼 2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라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볼 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양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석하면서 더 이상 분양은 받지 말라고 말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세가 예전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로 다시 바뀐다고 하면 계약금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 분양권 투자는 최고의 가성비 상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현재 하락장 분위기가 만드는 미분양은 분명 줍줍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흐름은 신축으로 바로 이어질 거고 어느 순간 현재 분양가가 비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음 글은 23년 2월에 쓴 글인데요. 제가 과감하게 확실히 이제 하락은 멈추었고 급급매 쇼핑은 끝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부동산 시장을 추가 매수를 하려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다가 하루가 다르게 급매들이 소진되는 것을 보고 썼던 글인데요. 설 이후에는 급속도로 매물이 당시 사라졌었습니다. 아마 현장을 안 가보시고 집에만 계시거나 신문기사만 읽으시면 절대 느끼실 수 없는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쓴 글대로 23년 1월 말부터 특례보금 자리론의 위력이 발휘되면서 급매물들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빠른 시점에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선 분들이라면 분명 이때부터 부동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셨을 거고, 저는 이때 부동산 하락은 이제 끝났다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글인데요. 23년 3월에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23년 3월부터 다주택자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맘 편히 골라서 분양받는 시기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분양가에 고민하지 마시고 분양을 빨리 받으라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항상 청약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양가라는 것이 되게 웃긴 게 현재 시점에서는 비싸지만 나중에 보면 이 비쌌던 분양가가 싸게 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 싸다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주변 가격이 떨어지면 비싼 분양가가 됩니다. 즉 분양가의 이 안전마진과 비싸다 싸다는 추후에 결정되는 거죠. 즉 충분히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분양시장에 뛰어들어서 분양을 받으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23년 5월에 썼던 글인데요. 최상급지 갈아타기 타이밍 아직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최적의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성동구에서 강남구로 이동을 하시거나 성남에서 분당으로 이동하시거나 인천의 남동구에서 송도로 이동, 즉 이런 해당 지역의 최상급지로 단순히 갈아타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미 지각 비용을 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부동산 매수를 상급지 갈아타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쓴 글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제가 23년 8월에 썼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인 전세 가격 움직임이 완벽하게 부동산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23년 내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역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 지방 부동산 두 채를 매도하고 수도권 부동산 두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한 채는 1월에 매수를 하였고 한 채는 6월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상품을 매수했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포트폴리오 세팅은 이미 끝났고요. 4848이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쭉 가져갈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앞에서 저의 과거의 글들을 쭉 나열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린 아래 문구 때문입니다. 영끌하세요. 영끌 대출을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소득이 충분한 맞벌이 신혼부부분들, 수도권 청약 가점 희망이 없는 분들, 마지막으로 대출 없이 본인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 금리도 딱 적당히 내려온 상태고 한국은행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금리를 붙잡아 두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금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요. 설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금리가 크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 가격 역시 적당히 내려온 상태에서 어떤 곳은 또 많이 올랐고 어떤 곳은 여전히 바닥만 다지고 있는데요. 매수할 아파트는 안 오른 곳에서 선별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 금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금리 수준까지 내려오면 아마 아파트 가격은 저세상으로 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끌에서 투자할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내용 지키는 투자자가 되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조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